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경찰이 알아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원칙적으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가 변호인과 함께 반드시 준비했으면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기억만 믿지 말고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메모 등등을 함께 보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입증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반복된 피해는 범죄의 일람표로 부조화하는 게 좋습니다.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면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 이런 경우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 최근 사건에서 800건이 넘는 스토킹 행위를 채널별로 분류해서 범죄 일람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수사관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량의 범죄 일람표는 파일 자체를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진술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훨씬 좋겠죠. 문자, 카카오톡, 사진, 녹음, 통화 내역, 위치 기록, 주차 기록 등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CCTV 확보나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처럼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정황자료 하나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을 어떤 법리로 볼 것인지 같이 검토하셔야 돼요. 피해자분들은 무조건 이건 무슨 죄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죄명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비슷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어떤 법리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게 필수입니다. 단순히 법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 중요하게 평가되는지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미리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가급적이면 첫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미리 현출되면 좋겠죠. 다섯 번째,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히 상대가 자백할 거라고 기대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반드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가 동의했다, 기억이 다르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실제로 자주 예상되는 주장들인데요. 이런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보면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피해자 조사의 목적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리예요. 경찰은 피해자의 감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미리 준비하고 예상되는 쟁점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 사건 준비하면서도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